반갑습니다. 부가가치세 총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저희는 지금 부가가치세 총론의 부가가치세 개요 살펴보셨고요.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2회차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내용이 좀 많았어요. 살펴봤습니다. 부가세 총론의 제일 마지막 단원, 이번 시간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다른 내용들에 비해서 내용이 좀 작으니까 집중해서 내용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싶어요. 좀 되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통해서 제가 힘을 좀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농담이고요. 나 혼자 조작하는 거니까 저 혼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사업자 등록의 정정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준비되셨다면 출발합니다. 자, 먼저 사업자 등록 신청이 무엇이냐?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사업자다. 사업자를 신고하는 것이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내가 사업을 개시할 거라면 저 이제부터 사업자예요 라고 얘기하는 절차가 사업자 등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을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각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사업 시작하고 2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다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 원칙은 사업 개시하고 20일 이내 하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자격시험에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이전에는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사업자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를 해야 하고요. 이 사업자 등록증 발급할 때, 교부할 때 같이 나오는 것이 바로 사업자 등록 번호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죠. 자, 기본적으로는 2일인데 조사나 특별히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5일까지도 늦춰서 교부할 수는 있고요. 최근에는 친절한 세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신청을 했는데 뭐가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요. 그 서류를 보완하게 되면 당연히 발급해 주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건 사업을 개시하고 내가 그 사업을 개시했다라는 걸 세무서에 신고하는,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나 이제 사업자입니다 라는 절차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는 관할 세무서가 특별한 절차가 없는 한 사업자 등록 번호와 함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사업자는 이 교부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장에 항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은 등록이라고 하는 건 세법에 정해져 있는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 비치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 등록번호가 나타나고요. 업태 그리고 종목, 이 번호를 가지고 이 업종에 임하는 사업자이다, 사업장이다 라는 걸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사업자 등록증은 거래처와 다른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죠. 그러한 것을 주고받는 것의 필수 항목, 필수 자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받게 되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사업자 등록 번호는 세금계산서 등에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등록번호가 일반적으로 10자리로 구성이 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와 많이 혼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인으로 등록을 했을 때 부여되는 법인번호입니다. 달라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개인과 법인이 무관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여되는 번호가 사업자 등록번호고요. 법인번호는 내가 법인으로 등록했을 때 법인에 부여되는 번호가 법인 등록번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전체 10자리로 구성되는데요. 제일 앞에 1년 번호가 먼저 나옵니다. 앞에 이 세 자리 1년 번호는요, 지역의 관할 세무서를 나타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울산 지역은 세무서가 두 개입니다. 울산 세무서가 있고 동울산 세무서가 있는데요. 울산 세무서 관할 사업장은 번호가
610으로 시작하고요. 동물산 세무서는 620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에 유선전화에 지역번호가 있습니다. 제답자 울산은 052번이거든요. 그 지역번호를 보면 어느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사업자 등록증에 나오는 이 사업자 등록 번호를 보시면 어떤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최근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직접 가서 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이 지역 번호가 다르게 지역과 무관하게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구분코드는요. 대표적인 구분코드는 우리 사업장이 일반 과세자냐, 일반 개인 사업장이냐, 법인이냐, 과세사업자냐, 간이과세자냐, 과세사업자냐, 면세사업자냐에 따른 구분 코드가 나타난다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 사업자 등록번호 체계에 대한 건 저희 자격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그래도 내가 부가가치세를 좀 공부했다. 난 부가세 좀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5자리는 앞쪽에 4자리가 기본 1년 번호입니다. 이 4자리 1년 번호는요. 임의의 번호입니다. 지역 혹은 업종에 따라서 순서대로 부여되는 번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쪽에 1년 번호나 중간에 구분코드처럼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이 한 자리가 뭐냐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코드 번호입니다. 이 정도는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공부했는데 자격시험에 사업자 등록번호 체계가 출제되면 대박인데 지금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이 사업 개시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라는 설명을 드렸죠. 더불어 사업자 등록에 대한 기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분명히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자 개실, 사업 개실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죠. 자, 더불어 이 사업자 등록은 직접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게 될 때는 실질적인 사업장의 지역과는 무관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사업 개시하고 20일 전에 해야 되지만 그게 원칙이지만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필요하다면 사업자 등록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자 번호는 분명히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받을 때 필요한 이 징빙 서류에 필요한 필수 내용이 되게 되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지만 등록 번호를 부여받고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제대로 수령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실제로 개시하기 전에 이전에 이미 우리는 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도 할 것이고 사업 시작하는 데 필요한 직기 물품도 구입을 할 겁니다. 이런 지출액이 생겼을 때 그럼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조금 땡겨서 미리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사업 개시하기 전에 지출이 많이 발생했다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번호를 통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라 그래서 사업 개시하기 전에는 주민번호로 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고 그 세금 계산서를 사업자 등록 이후에 경비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사업 개시하기 전에 미리 등록을 하거나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문제는 사업 개시하고 사업자 등록 기한 이내 등록인데 등록라 되어 있네요. 네, 등록 기한 이내 미등록을 했다. 이 경우는 어떡하냐 라고 본다라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업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지나서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등록할 이전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있다면 그 매출액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한 1%가 가산세로 발생합니다. 복수기의 사업장이 있을 때 사업장 신청을 어떻게 하냐? 우리 원칙적인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앞에도 앞 단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복수기의 사업장에 따르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할 수도 있고 사업자 단위 과세를 할 수도 있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복수기의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부가세 신고까지 하고 납부만 한꺼번에 하겠다는 거고 사업자 단위 과세는 전체 사업장을 하나로 보겠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도 하나만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법인의 경우에 주사업장이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경우는 본점
또는 지점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는 본점에서만 가능하다. 법인의 지점 안 된다라고 했고요. 개인은 주사무소,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되건 사업자 단위 과세가 되건 주사무소에서 관할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부가세 신고, 납부 두 번째 시간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어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사업자 등록 정정에 대한 처리가 있습니다. 정정이라고 하는 건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 중에 뭐가 바뀌었을 때 수정해야 되는 절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사업자 등록의 정정은 항목은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안에 기재된 내용이 바뀌면 정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위에 두 가지. 요거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호를 변경하거나 통신 판매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는 정정을 신청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신청일 당일에 바로 정정해서 재발급을 합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여기에 해당될 때는 바로 정정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당일이 신청 당일이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정정을 해줍니다. 우리 자격시험에는 당일 해야 되는 거, 2일 해야 되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문제 묻는데 고마운 건 당일이 2개밖에 안 되니까 이 2개가 당일이 아닌 건 2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내용보다 저희 자격시험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훨씬 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대표자 변경입니다. 사업장에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대표자 변경은 법인과 개인이 다릅니다. 자,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변경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정이 여러분 질문 드리자면 이게 당일이냐 2일이냐 라고 묻는다면 앞에 살펴본 당일은 아니죠. 2일입니다. 2일의 첫 번째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는 2일 이내에 정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개인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게 되면 사업장의 정정이 아니라 기존 사업장을 폐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규 사업장을 새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소득세 과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개인 사업장의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폐업하고 사업장을 새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예외는 상속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제외되고요. 최근에 시험에 증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속과 증여는 달라요. 상속은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물려받는 게 상속이고 증여는 부모님이 계신 상태에서 건네주는 게 이제 니 해라 이게 증여죠. 네, 증여와 상속은 다릅니다. 자, 증여는 대표자 일반 변경이어서 폐업하고 다시 해야 되고요. 상속은 폐업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쪽에 있는 내용보다는 제가 지금 아래쪽에 설명드린 이 대표자 변경이 최근에 시험 문제에 더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나왔네요. 문제 얘기하니 부가지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변경 또는 추가, 사업의 종류,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가 됩니다. 분명히 당연히 바꾸셔야 됩니다. 이자, 법인의 대표자 변경, 개인의 대표자 변경, 4번에 나오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사업자 등록의 정정이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폐업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이제 답은 4번이고요.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하죠.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미리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2번을 보면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할 수 없다. 잘못됐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는 사업자 단위 과세로 본점, 추사무소 관할에서 당연히 신청할 수 있고요.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가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지역 무관하게 사업자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 답은 2번인데 우리 자격시험 치다 보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교수님 시험 칠 때 문제 답이 없었다. 잘못된 걸 물었는데 4개가 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이분보기 같은 경우에 본인이 시험 칠 때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였대요. 시험 칠 때 분명히 있다였답니다. 그래서 4개가 다 맞는 말이라고 맞는 말이라고 다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뭘 체크할지 고민하다가 가장 아닌 것 같은 체크를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이게 있다가 아니라 없다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요지는 시험 칠 때 문제와 집에 가니까 문제가 다르다라는 거죠. 환장합니다. 네. 시험장에서 문제를 제대로 안 읽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문제 답 확인해 드렸고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기한이 있는데 그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느냐. 첫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공제가 안 됩니다. 자, 이걸 악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에도 설명드렸는데 사업 개시하기 전에 왜 인테리어도 하고 사무실 직기 비품, 물품도 구입한다라면 사업자 등록하기 전이니까 세금 계산서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자의 주민번호를 통해서 세금 계산 받으면 인정된다, 경비 공제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반적인 경우, 특수한 경우는 당연히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매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원칙은 안 됩니다.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했다. 신청일로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것은 기간 이내 것은 공제 가능하다. 저는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들은 제가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 네. 언론주에 설명을 해놨지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금 공제가 불가능하다. 이게 원칙인데 자, 얘기 드린 대로 8월 1일 날 사업을 개시를 했어요. 그러면 20일까지 등록하면 되니까 8월 20일까지 등록하면 된다라는 거죠. 중간에 8월 한 10일쯤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날짜 사업 등록했습니다. 기간 내에 잘 했죠. 그러면 8월 10일 날 등록을 했는데 이 날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거래들은 당연히 세금계에서 받을 수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 나왔으니까. 이 날짜를 기준해서 역산해서 역으로 며칠까지는요. 20일까지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그 이전 건 안 되지만 등록일로부터 역산해서 20일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개시 20일 이내 사업자 미등록을 했다면 미등록 가산세가 발생한다. 공급가격이 몇 프로? 1%. 네, 제때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은 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세무서에서 확인을 제대로 잘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1일날 사업 개시했는데 20일까지 해야 돼. 내가 25일날 등록을 했어. 그럼 묻겠죠. 네, 20일 지나지 않았느냐? 안 지났는데요? 라고 하면 확인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사업 개시 전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 개시 전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어렵네요. 원래 사업을 시작하고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미리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미리 해도 교분해 주는데 세무서가 판단할 때 이 사업장이 진짜 사업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거짓말 같은 거야. 그런 경우는 등록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등록을 해줬는데 실제 사업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그럼 세무서가 직관해서 사업자 등록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한다. 그러면 세무서가 조사해서 직권으로 등록시키고요. 그럼 직권으로 강제 등록을 했다면 그 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가 발생해? 가산세, 공급가격 몇 프로? 1%가 발생하겠죠. 저희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사업자 등록의 정정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앞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사업자 등록 신청에 관련된 내용에서 저희 자격시험에 출제는 잘 되진 않지만 사업자 등록번호의 체계 그 정도는 진짜 부탁드리는데 상식적인 선에서라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뭐 전산회계가 되건 전산세무가 되건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증 자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사업자 번호 자체는 좀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사업자 등록 관련된 출제, 유형 확인 한번 해보시죠.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등록 정정사유가 아닌 것을 물었는데 1번에 상호 변경, 2번에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 직렬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 사업장 주소 변경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에 지시된 명시된 내용이 수정되면 잘못되면 바뀌면 정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되죠. 2번에 상속과 3번에 직렬가 나오니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 변경은 기본적인 정정사유가 아니라 폐업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번에 나오는 뭐는 상속은 폐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3번의 직녀가 대표자 변경이기 때문에 이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 사업장을 새로 등록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은 예외이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 문제 2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사업자 등록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 빙고.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관할세무서에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되는데 지금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현재 지역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후에만 이 만자 뭐지 이거? 네, 얘 없어져야죠. 네. 원칙은 사업 개시하고 20일 이내 하는 게 원칙이지만 미리 하는 것은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통해 사업장 사유가 바뀐다라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는 부가가치세 총론에서 사업자 등록 그리고 사업자 등록 증에 관련된 정정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기본적으로 문제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출제된다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저희는 부가가치세 총론에 대해서 학습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에게만 감사합니다. 보완해야 될 점이나 추가해야 될 점은 이렇게 댓글로 의견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